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비례식을 알아볼 거입니다. 드디어 단어명에 있는 비례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네요. 이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수업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했었죠. 비의 성질은 비의 전항과 호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B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0.8대 5분의 1처럼 B의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호항을 소수 또는 분수로 통일시킨 다음에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6쪽이네요. 제가 사진작가 직업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표를 보고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각각 구해보래요. 자, 먼저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해보면 6대 4가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하면 18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비교해 보래요. 자, 먼저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구해 볼게요. 비율은 그렇죠. 4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 4분의 6은 약분하면 2분의 3과 같죠. 자, 그리고 다음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구해보면 12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 12분의 18이라고 하는 비율도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두 비의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 6대 4와 18대 11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두 비의 비율이 같다는 것은 결국 두 비가 같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는 이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이 기호를 이름을 모르고 그냥 선생님 이거는 는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의 이름은 등호입니다. 잠깐 한자 공부하고 넘어가면요. 이 등자가 같을 등자고요. 호자가 부호 호자입니다. 근데 부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등호는 두식 또는 두수가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 는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드디어 비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는 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젓가락 모양 기호? 아니면 뭐 평행선이 맞긴 한데 평행선 모양의 기호, 등호가 되겠죠. 등호를 사용하여 6대 4는 18대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례식이 무엇인지 알겠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례식에서 바깥쪽에 있는 6과 11을 외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4와 18을 내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잠깐 또 한자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항할 때 외자가 바깥 외자입니다. 그래서 외항하면 바깥에 있는 항을 외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항할 때 내자는 안 내자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항을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간단한 말을 한자로 써가지고 약간 좀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자, 외항, 내항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식을 이용하여 비의 성질을 나타내어 봅시다. 3대 4는 전항과 호항의 1을 곱한 몇 대 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전항 3에다가 1을 곱하면 6이 되겠습니다. 전항에 2를 곱했기 때문에 호항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비율이 같겠죠. 4 곱하기 2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3대 4는 6대 8과 비율이 같아요. 자, 같기 때문에 등호를 연결해서 식을 써주면 비례식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4는 전항과 호항의 1을 곱한 6대 8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외양 먼저 찾아보면요. 외양의 외자는 바깥 외자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써주면 되겠죠. 3과 8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양 찾아보면 내양의 내자는 안 내자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써주면 될 거예요. 자, 두 개의 항은 4와 6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몇 대 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전항 14를 7로 나누어 주면 2가 되겠죠. 전항을 7로 나누었기 때문에 후항도 똑같이 7로 나누어 주어야 비율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63을 7로 나누어 주게 되면 9가 되겠습니다. 두 비의 비율은 같기 때문에 등호를 사용해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2대 9와 그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외항은 바깥에 있는 두 항 14와 9가 되겠죠. 그리고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항 63과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같은 비를 쭉 찾아 놓으면 쉽게 비례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먼저 b 3대 2와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보면 2분의 1 대 3분의 1과 150대 1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b 4대 3과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보면 0.8 대 0.6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았으니까 이제 두 개를 골라서 등호로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3대 2랑 2분의 1 대 3분의 1을 연결할 수 있겠고요. 또 3대 2랑 150대 100을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대 3분의 1이랑 150대 100을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3이랑 0.8 대 0.6을 연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6대 4는 18대 12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비례식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두 항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불렀었고요. 안에 있는 두 항을 안 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